정보화 시대 이전에는 돈이 있는 곳에 정보가 모였지만 이제는 정보가 곧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정보화 시대가 만들어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비트코인 가격은 약 16,850달러, 하나로 약 1,800만 원을 기록하며 2018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나타냈고, 미국 시티은행은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 말 31만 8천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다양한 단기 및 장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명목 아래 국제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OECD에서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지난달 12일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50개가 넘는 국가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접근 방식, 국가 간 정책의 차이에 대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한 최초의 보고서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가상화폐의 특성 및 적법성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소득세, 간접세, 재산세 형태로 어떤 논거로 과세하는지에 대한 국가별 다양한 사례와 그에 대한 분석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세무정책 정립 시 일반적으로 당면하는 이슈 등을 소개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까지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로 가상화폐 거래를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간단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관점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가상화폐도 다른 무형자산, 즉 IP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보고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반면 일부 양도세가 없는 나라들은 아예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고, 소득의 구분을 기타 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관점에서는 좀 더 일관적으로 비과세 거래로 보는 입장이 많다고 하는데요. 거래는 한 개인데 양도인과 양수인 두 거래 당사자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공제를 두고 고통받아야 해서 실무상 납세자들을 납득시키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EU 사법재판소에서는 2015년에 비트코인 거래는 EU VAT 다이렉티브에 적용해서 면제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려는 관점은 논리적으로 자산의 실질적인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들을 설득시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나 재산세보다는 소득세의 형태로 과세하려는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떻게 과세될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거래로 인해 연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이를 기타 소득으로 보고 1년 단위를 통산해 20%를 세금을 내도록 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0월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투자하실 때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달에는 좀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